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에 집중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왜 당뇨약이 효과가 없는지, 왜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계속 오르는지, 그리고 왜 의사가 지금 여러분 몸속에 숨어있는 진짜 원인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는지를 밝혀드리겠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저를 위해 한 가지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보십시오. 손이 저리십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가락이 무감각하십니까? 특히 글을 읽을 때 시력이 약간 흐려지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이것들은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몸이 도움을 호소하는 긴급 신호입니다. 이번 달에 한국에서 300명이 바로 이런 증상들을 무시했다가 시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17명은 절단 수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극은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는 이 정보를 알았더라면 이 모든 경우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자연의학 의사이며 서울에서 당뇨 환자들을 치료하며 지난 23년을 보냈습니다. 저는 74살이며 여전히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매일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저는 8,000명이 넘는 대사장애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저는 그 고통을 보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고 느껴 우는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을 부양할 수 없어서 무너지는 강한 남자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비싼 약과 끊임없는 병원 방문이 필요하지 않은 해결책을 찾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200년 전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 사용되던 처방입니다. 세포 수준에서 제2형 당뇨병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매우 강력한 조합입니다. 단순히 증상을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혈당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년간 여러분의 몸에 쌓여온 손상을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이 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을 때 그는 71살이었습니다. 그의 혈당은 300이 넘었습니다. 4가지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발이 너무 저려서 걸을 때 땅을 거의 느낄 수 없었습니다. 딸이 매일 아침 옷 입는 것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미 죽은 것 같고 그저 몸이 따라잡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은 매일 아침 5km를 걷습니다. 그의 혈당은 95로 안정적입니다. 2년 넘게 당뇨약을 단 한 알도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그는 제가 지금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바로 그 방법을 따랐습니다. 의료계는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약회사들은 확실히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실제로 유발하는 것에 대한 진실을 안다면 그들의 제품이 다시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당뇨병은 설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유전 때문이 아닙니다.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당뇨병은 췌장의 조용한 염증과 현대 가공식품에 의해 꺼진 포도당 수용체 억제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안전하게,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 나누려는 것은 앞으로 20년 동안 독립적으로 사는 것과 앞으로 6개월 안에 자식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73살이며 40년 넘게 여기 서울에서 대사장애를 치료해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강남 근처 제 병원에서 일주일에 5일 환자들을 진료합니다. 저는 비싼 치료나 복잡한 의료 절차를 팔기 위해 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해결책이 처음부터 바로 앞에 있었는데도 너무 많은 좋은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고통받는 것을 지켜봤기 때문에 이것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목이 마릅니다. 극도로 목이 마릅니다. 마치 사막을 걸어온 것처럼. 시력이 흐릿합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려 하는데 다리에 힘이 없고 거의 무감각합니다. 벽을 잡아 몸을 가누려 하는데 그때 쓰러집니다. 자식들이 바닥에서 의식을 잃은 여러분을 발견합니다. 병원에 도착할 때쯤 의사들은 가족에게 신장이 망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혈당이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위험할 정도로 높았으며 조용히 내부에서 장기를 파괴하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극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 한국에서 매일 3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지금 저를 위해 한 가지 해주십시오. 발을 보십시오. 양말을 신고 계시다면 벗으십시오. 엄지손가락을 발등에 5초 동안 세게 누른 다음 놓으십시오. 흰 자국이 2초 이상 남아 있습니까? 색이 돌아오는데 오래 걸립니까? 그렇다면 혈액순환이 이미 손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인슐린 저항성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다는 가장 초기 경고, 신호 중 하나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의사가 혈당 수치를 확인하고 당뇨 전 단계나 당뇨병이라고 말합니다. 약을 줍니다. 운동하고 설탕을 덜 먹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진짜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단순히 높은 혈당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당신의 세포들이 문을 잠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세포들이 인슐린에 완전히 반응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마치 문을 두드리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당은 갈 곳이 없어서 혈액 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 사이 췌장은 과도하게 일하면서 염증이 생기고 지쳐가며 몸이 그냥 무시해버리는 인슐린을 점점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다른 모든 질병으로 이어지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심장병, 심부전, 신경손상, 실명, 절단. 저는 60대 환자들이 발가락을 잃는 것을 봤습니다. 50대 여성들이 실명하는 것을 봤습니다. 70대 건강한 남성들이 너무 약해져서 스스로 목욕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그들 모두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것을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22년 동안 저는 아시아 전역의 시골 마을에서 사용되는 전통적인 대사치료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연구하는 동안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산골 마을에서는 노인들 사이에서도 제2형 당뇨병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현대 과학이 완전히 간과한 특정한 음식 조합을 먹고 있었습니다. 광범위한 임상 관찰과 검사를 거친 후 저는 차이를 만드는 두 가지 핵심 성분을 확인했습니다. 레몬 바이오플라보노이드와 야생 베리 안토시아닌입니다. 그런데 여기 모두가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은 정확한 비율로 결합되어야 하고 특정 순서로 섭취되어야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레몬과 베리 조합이 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왜 한국의 제약회사들이 이 정보를 당신이 알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는지 정확한 과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15년 전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 공식을 처음 발견했을 때 저는 12년 동안 당뇨병을 앓아온 68세 이씨 할머니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공복 혈당은 지속적으로 180 이상이었고 3가지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의사들은 그녀에게 6개월 이내에 인슐린 주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바늘이 무서워서 울면서 제게 와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2형 당뇨병은 실제로 혈당 질환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이 수십 년 동안 당신에게 말해온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당뇨병은 세포의 문을 파괴하는 염증 질환입니다.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당신의 몸에 있는 모든 세포 안에는 포도당 수용체라고 불리는 작은 문들이 있습니다.
당신 집의 현관문처럼 생각하세요. 인슐린이 이 문을 두드리면 즉시 열려서 단기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연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가공식품, 식물성 기름, 정제된 곡물을 먹은 지 몇 년이 지나면 이 문들 주위에 두껍고 끈적한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은 오래된 경첩의 녹과 같습니다. 인슐린이 계속 두드리지만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당은 혈류에 갇혀서 눈, 신장, 신경을 손상시킵니다. 의사는 높은 혈당을 보고 더 많은 인슐린을 혈액으로 강제로 넣는 약을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녹슨 문을 고치지 못합니다. 여전히 열리지 않는 문을 두드리는 인슐린만 더 많이 만들 뿐입니다. 이것이 당뇨병 약이 몇 년 후에 효과가 없어지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점점 더 강한 용량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근본 원인은 결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발견한 것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레몬 바이오플라보노이드에는 에리오시트린이라는 특정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제 연구실 검사에서 에리오시트린이 녹슨 경첩의 기름처럼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3주 이내에 포도당 수용체 주변의 염증 코팅을 64% 감소시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에리오시트린만으로는 너무 천천히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췌장도 수년간 인슐린을 과다 생산하여 염증이 생기고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야생베리가 중요해지는 지점입니다. 슈퍼마켓의 일반 블루베리가 아닙니다. 저는 강원도 산에서 자라는 한국 야생베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베리들은 재배된 베리보다 5배 높은 농도의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완전히 다른 기능을 수행합니다. 췌장 세포로 직접 침투하여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지표를 감소시킵니다. 사이토카인 수치가 떨어지면 췌장이 마침내 쉬고 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하루 종일 무작위로 레몬과 베리를 먹을 수는 없습니다. 에리오시트린이 먼저 혈류에 들어가 세포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히 30분 후에 안토시아닌이 도착하여 췌장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효과가 70% 감소합니다. 그들 사이에 너무 오래 기다리면 안토시아닌이 시너지 효과를 만들기 전에 간이 에리오시트린을 대사합니다. 이씨 할머니는 제 정확한 프로토콜을 따랐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공복에 레몬 제제를 섭취했습니다. 정확히 6시 30분에 베리 포뮬러를 복용했습니다. 3주 이내에 그녀의 공복 혈당이 142로 떨어졌습니다. 8주 이내에 108이었습니다. 4개월 후 서울대학교 병원 의사가 그녀의 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는 혼란스럽고 놀라워하며 제가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려고 직접 전화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신의 의사들이 모르거나 레몬과 베리를 팔아서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기로 선택한 실제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두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이제 밝히려는 것은 이 고대 공식이 당신의 몸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메커니즘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 병원에서 20년 넘게 검증된 순수한 생물학적 과학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타이밍과 순서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당신의 몸은 우리가 공복 상태라고 부르는 것에 있습니다. 인슐린 수용체는 몇 시간 동안 휴면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당신의 세포는 배고프고 당신이 주는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섭취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커피를 마십니다. 빵을 먹습니다. 몸이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잘못된 신호로 온몸을 가득 채웁니다. 빈속에 레몬 준비물을 먼저 섭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바이오플라보노이드, 특히 헤스페리딘과 에리오시트린이 즉시 세포막에 달라붙습니다. 세포를 문에 자물쇠가 달려있는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이 자물쇠들은 수년간의 가공식품과 설탕으로 인해 녹슬어 굳어버렸습니다. 레몬 바이오플라보노이드는
녹슨 경첩에 바르는 기름처럼 작용합니다. 문을 억지로 열지 않습니다. 기계장치가 다시 자연스럽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레몬과 베리를 동시에 먹으면 효과의 절반을 낭비하게 됩니다. 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문이 준비된 후에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정확히 15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10분도 아니고 20분도 아닙니다. 15분이 바이오플라보노이드가 세포막에서 준비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서울 외곽의 시골 마을에서 연구하던 중 당뇨병에 걸리지 않은 노인 농부들이 과학적 원리는 모르면서도 항상 이 순서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따뜻한 레몬물을 마시고 아침 스트레칭을 한 후에 야생 베리를 먹었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15분 간격이 그들의 일상 리듬에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대 과학이 이제야 확인한 고대의 지혜를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15분 후에 야생 베리를 섭취하면 안토시아닌이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된 세포 안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이 안토시아닌들은 각 세포 안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로 직접 이동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이 미토콘드리아들이 질식 상태에 있습니다. 염증 표지자들이 외막을 손상시켜서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토시아닌은 이 손상을 분자 수준에서 복구합니다. 사이클로옥시게나제와 리폭시게나제라는 특정 효소를 차단하여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이 이름들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염증이 근원에서 차단되고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일 아침 이 정확한 순서를 3주 동안 따르면 췌장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세포들이 만성 염증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염증이 감소하면 이 세포들이 마침내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정상 수준의 인슐린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근육세포와 간세포가 그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슐린 감수성 회복이라고 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68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공복 혈당은 210이었습니다. 치명적인 수치였습니다. 3가지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정확한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즉시 레몬물을 마시고 15분을 기다린 후 야생 베리 혼합 한 컵을 먹습니다. 예외 없이 매일 아침마다 말입니다. 4주 후 그녀의 공복 혈당은 135로 떨어졌습니다. 8주 후에는 108날이 되었습니다. 삼성의료원의 담당 의사는 그 결과를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종류의 베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슈퍼마켓에서 사는 큰 재배, 딸기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크기와 단맛을 위해 개량된 것이지 약용 성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야생 블루베리, 블랙 라즈베리 또는 아로니아 베리가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일반 베리보다 5배에서 8배 높은 안토시아닌 농도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협상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잘못된 베리를 사용하면 효과의 20% 정도밖에 얻지 못할 것입니다. 순서가 전부입니다. 레몬을 먼저 먹습니다. 5분을 기다립니다. 그 다음 베리를 먹습니다. 황금 시간대에 매일 아침마다 말입니다. 이것이 수십 년간 축적된 세포 손상을 되돌리는 방법입니다. 이제 모든 차이를 만드는 정확한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을 잘못하면 전혀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데 그래서 제가 시간을 들여 모든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먼저 정확한 비율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최적의 공식을 발견하기까지 17가지 다른 조합을 테스트했습니다. 정확히 레몬 1개 전체와 야생 블루베리 3, 4컵이 필요합니다. 슈퍼마켓의 재배 블루베리가 아닙니다. 야생 블루베리입니다. 안토시아닌 함량이 야생 품종에서 3배 더 높습니다. 야생 블루베리를 찾을 수 없다면
블랙 라즈베리나 블랙베리로 대체할 수 있지만 측정량은 한 컵으로 바뀝니다. 모두가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준비 순서가 이것이 완전히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결정합니다. 베리를 넣기 전에 레몬 바이오플라보노이드를 먼저 별도로 추출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베리에서 안토시아닌이 방출되기 전에 레몬 껍질의 특정 화합물을 활성화하려면 pH 수준이 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무디를 만들듯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섞으면 잘못된 화학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분자들이 올바르게 결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레몬 전체를 가져옵니다. 껍질을 벗기지 마십시오. 흰 속껍질에 바이오플라보노이드, 특히 헤스페리딘과 나린제닌의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것들이 인슐린 수용체를 복구하는 성분입니다. 레몬을 8조각으로 자릅니다. 유리 용기에 넣고 정확히 미지근한 물 2컵을 부어줍니다. 온도가 중요합니다. 물은 섭씨 30도에서 40도 사이여야 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효소가 파괴됩니다. 너무 차가우면 효소가 휴면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정확히 40분 동안 그대로 둡니다. 30분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닙니다. 40분이 산화 없이 완전한 추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베리를 준비합니다. 냉동 베리를 사용한다면 실온에서 완전히 해동시킵니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40분 후 물에서 레몬 조각을 꺼냅니다. 이제 바이오플라보노이드 기본 용액이 생겼습니다. 각 레몬 조각을 용기 위에서 단단히 짜서 즙을 추출한 다음 과육은 버립니다. 이 레몬물에 베리를 직접 넣습니다. 포크를 사용해 부드럽게 으깹니다. 껍질을 터뜨려 안토시아닌을 방출시키되 완전히 으깨지 않도록 합니다. 이 혼합물을 천천히 2분 동안 저어줍니다. 다음과 같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안토시아닌이 산성 레몬물에 녹아들면서 색이 진해집니다. 이때 분자 결합이 일어납니다. 헤스페리딘 분자가 안토시아닌 분자에 결합하여 우리 몸이 세포 수준에서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화합물을 만듭니다. 이 결합 과정이 없으면 소화기관이 이러한 영양소의 대부분을 췌장에 도달하기 전에 분해해버립니다. 이제 섭취 시간이 중요한데 이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빈속에 아침 첫 번째로 다른 음식을 먹기 최소 45분 전에 마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위산은 이른 아침에 가장 낮은 pH를 가집니다. 이것이 화합물이 위벽을 빠르게 통과하여 12분 이내에 혈류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음식을 먼저 먹으면 화합물이 소화 과정에 갇혀 효능의 70%를 잃게 됩니다. 전체 혼합물을 5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세요. 단숨에 들이켜지 마세요. 작은 모금으로 마시면 입과 목의 점막을 통한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마신 후 아침 식사 전에 45분을 기다리세요. 이 시간 동안 췌장세포가 화합물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회복 과정을 시작합니다. 너무 빨리 먹으면 인슐린 반응이 촉발되어 이 치유 주기를 방해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녁에 미리 준비해도 되냐고 물어보십니다. 절대 안 됩니다. 화합물은 준비 후 2시간 이내에 산화되기 시작합니다. 아침이 되면 대부분의 치료적 가치를 잃습니다. 매일 아침 신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밝히려는 내용은 혈당 관리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한국에서 40년간 진료를 해온 제 경험상 수천 명의 당뇨병 환자를 관찰한 결과 그들 중 90%가 매일 아침 한 가지 중요한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실수는 아침 식사를 마치기도 전에 인슐린 민감성을 망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고혈당의 진짜 원인은 일반 의사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설탕을 덜 먹거나 약을 더 먹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숨어 있는 진짜 범인은 췌장의 전신염증과 인슐린을 제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막힌 세포 수용체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인슐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포들이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인슐린이 두드리고 있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규칙을 모두 따르고 있는데도 혈당이 위험할 정도로 높게 유지되는 이유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렇습니다. 식사를 할 때마다 췌장은 염증이 생기고 손상된 조직을 통해 인슐린을 생산하느라 고군분투합니다. 그 인슐린은 혈류를 통해 근육세포, 지방세포, 간세포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이 세포들은 저항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용체 부위가 염증 분자로 덮여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혈당은 갈 곳이 없어 계속 높아지며 매 시간마다 신장, 눈, 신경, 심장을 손상시킵니다. 지금이 이 과정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되돌리는 것입니다. 제가 발견한 레몬과 베리 조합은 두 가지 뚜렷하지만 상호 보완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작용합니다. 첫째, 레몬의 바이오플라보노이드, 특히 헤스페리딘과 디오스민이 췌장 조직에 직접 강력한 항염증제로 작용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부기와 손상을 줄여줍니다. 며칠 안에 췌장이 더 효율적으로 부담과 염증을 덜 받으며 인슐린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해결책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야생 베리의 안토시아닌, 이 진한 보라색 화합물은 두 번째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실제로 세포에 막힌 수용체 부위를 청소합니다. 천으로 창문에서 수년간 쌓인 염증 찌꺼기를 닦아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빛이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포 수준에서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이 염증 분자를 제거하면 갑자기 세포가 다시 인슐린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비율과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무작위로 레몬과 베리를 먹으면 효과의 15% 정도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하려는 특정 순서대로 결합하면 효과가 6배로 증가합니다. 레몬 준비물을 먼저 빈속에 섭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바이오플라보노이드가 혈류에 빠르게 들어가 즉시 항염증 작용을 시작합니다. 췌장이 진정하고 치유하고 제대로 기능하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 정확히 30분 후에 베리 혼합물을 섭취합니다. 이때쯤이면 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베리 안토시아닌이 이제 세포 조직 깊숙이 침투하여 최대 효율로 수용체 청소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4세의 초혜 씨가 작년에 공복혈당 230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3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하루에 4번 혈당을 체크하며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치의가 인슐린 주사를 추가하자고 제안한 후 딸이 그를 강남에 있는 제 병원으로 데려왔습니다. 최 씨는 완전히 의존하게 될까봐 가족에게 끊임없는 의료 부담을 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유갑시에 레몬 준비물을 유갑시 30분에 베리 혼합물을 섭취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것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2주 안에 그의 공복 혈당이 180으로 떨어졌습니다. 6주 후에는 120이 되었습니다. 3개월 후 그의 혈당은 95로 안정되었고 완전히 정상 범위였습니다. 그의 의사는 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8개월이 지난 오늘날 초혜 씨는 가장 낮은 용량의 약 1가지만 복용하고 있으며 의사는 계속 이대로 가면 1년 안에 약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이것은 전체 프로토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이것을 놓치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단계를 완벽하게 따랐지만 그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오. 비밀은 단순히 레몬과 베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레몬과 베리를 먹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보는 쓸모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공과 완전한 실패를 가르는 것은 바로 정확한 섭취 순서와 시간입니다. 이것이 현대의학이 여러분을 실망시킨 부분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사라질 뻔했던 고대의 지식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저는 6년 동안 왜 어떤 환자들은 놀라운 호전을 보이는 반면 다른 환자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지 연구했습니다. 같은 재료, 같은 양인데 완전히 다른 결과였습니다. 이해하려고 애쓰다가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산에서 온 한 노인 환자분이 할머니에게서 배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할머니는 104세까지 완벽한 혈당을 유지하며 사셨는데 항상 몸에는 2개의 문이 있다고 하셨답니다. 아침 문과 저녁 문. 서로 다른 열쇠가 서로 다른 문을 엽니다. 그 대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전통의학, 마을의 고대 문헌들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찾아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의도적으로 숨겨져 있던 순서 프로토콜을 말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 재료들을 언제,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처리합니다. 레몬의 바이오플라보노이드는 완전히 빈속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어느 정도 빈속이 아니라 완전히 빈속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식사 후 최소 12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이것이 아침이 신성한 이유입니다. 레몬 성분이 소화효소와 상호작용하려면 흡수를 놓고 경쟁하는 다른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들이 장벽을 코팅하고 다음에 올 것을 위한 수용체 부위를 준비합니다. 레몬을 섭취한 후 정확히 4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30분도 아니고 50분도 아닙니다. 40분입니다. 저는 수백 명의 환자들과 함께 이것을 병원에서 테스트했습니다. 40분이 되면 여러분의 몸은 최고 생체 이용률 상태에 도달합니다. 이때 베리에 안토시아닌이 들어가야 합니다. 함께 섭취하거나 잘못된 간격으로 섭취하면 같은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하게 됩니다. 치료 효과의 70%를 잃게 됩니다. 70%나 말입니다. 강남에서 오신 이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게 오셨는데 73세였고 8년간 인슐린 의존 상태였습니다. 공복 혈당이 180에 머물러 있었고 식후에는 때때로 200회 40까지 치솟았습니다.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모든 식단, 모든 보충제, 모든 운동 프로그램,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프로토콜을 알려드렸습니다. 2주 동안 완벽하게 따랐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 돌아오셔서 왜 시간을 낭비하게 했느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함께 드셨습니까? 그렇다고. 당연히 매일 아침 편리하게 모든 것을 스무디에 섞어 먹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거의 소리칠 뻔했습니다. 이것은 편리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최장, 당신의 미래, 정확한 순서를 따르겠다고 약속하게 했습니다. 해, 뜰 때 빈속에 레몬 준비물, 40분 기다림, 그 다음 베리 준비물, 그것뿐입니다. 커피도 안 되고 차도 안 되고 그 40분 동안에는 물조차 마시면 안 됩니다. 올바르게 3주를 한 후 공복 혈당이 130으로 떨어졌습니다. 2달 후에는 105였습니다. 이제 7개월째 인슐린을 끊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분의 담당 의사는 그 결과를 믿을 수가 없어 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밀함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모든 것을 함께 던져넣고 결과를 바라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특정 순서로 특정 신호에 반응하는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레몬이 문을 엽니다. 베리가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정확히 그 순서로. 이것이 현대의학이 잊어버린 고대 중국의 비밀입니다. 이제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300명 이상의 당뇨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킨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공유할 것을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첫째,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레몬 1개가 필요합니다. 반쪽이 아닙니다. 병에 든 레몬즙도 아닙니다. 신선한 레몬 1개. 4등분으로 자른 후 200ml의 따뜻한 물에 넣습니다. 뜨거운 물이 아닙니다. 찬물도 아닙니다. 1000 정도의 따뜻한 물입니다. 정확히 5분간 우립니다. 우리는 동안 숟가락으로 레몬 조각을 부드럽게 눌러서
껍질에서 오일을 방출시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바이오플라보노이드는 하얀 속 껍질과 껍질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혼합물 전체를 부드러워진 껍질 조각을 먹는 것까지 포함해서 마십니다. 네, 껍질을 드셔야 합니다. 그 직후 10분 이내에 베리 혼합물을 섭취합니다. 정확한 공식은 이렇습니다. 야생 블루베리 50g, 블랙베리 30g, 라즈베리 20g. 이 정확한 비율이 중요합니다. 각 베리가 함께 작용하는 서로 다른 유형의 안토시아닌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야생 베리를 구할 수 없다면 냉동 베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 농장에서 재배한 큰 베리가 아니라 야생 품종이어야 합니다. 야생 베리의 안토시아닌 함량은 3배 더 높습니다. 이 베리들을 100ml의 물과 함께 갈아줍니다. 설탕을 넣지 마십시오. 꿀도 넣지 마십시오. 레몬 물 직후에 바로 마십니다. 왜 이 순서일까요? 레몬 바이오플라보노이드가 세포막이 안토시아닌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키기 때문입니다. 들어가려고 하기 전에 잠긴 문을 여는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베리를 먼저 먹으면 치유력의 70%가 사용되지 않고 몸을 통과해버립니다. 이것이 한국 전역의 시골 마을 전통의학 대가들이 본능적으로 이해했던 고대 비밀입니다. 최소 90일 동안 매일 아침 이것을 해야 합니다. 강남에서 온 68세 박 씨 환자가 있었는데 이 프로토콜을 종교적으로 따랐습니다. 공복 혈당 200이식으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담당 의사는 약을 늘리고 싶어 했습니다.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45일 동안 한 후 공복 혈당이 130으로 떨어졌습니다. 90일 후에는 105로 안정되었습니다. 그분은 의사의 감독해 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계입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저녁 식사를 하지 마세요. 췌장은 인슐린을 생성하는 세포를 재생하기 위해 매일 밤 12시간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밤 8시에 먹고 아침 7시에 아침 식사를 하면 11시간밖에 주지 못합니다. 그 1시간이 치유와 지속적인 악화 사이의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점심 식사 후 정확히 20분, 저녁 식사 후 20분을 걸으세요. 식사 전이 아닙니다. 식사 후입니다. 이때가 혈당이 급상승하는 시간입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 걷기를 하면 포도당이 자연스럽게 근육으로 흡수되어 지친 췌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을 대충 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재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부산의 72세, 이 여사님은 일반 농장 블루베리를 사용하고 3주 후에도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야생 베리로 바꾸고 정확한 순서를 따르자 12일 만에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황금 시간입니다. 당신의 췌장에는 아직 회복할 수 있는 살아있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지연할 때마다 더 많은 세포가 영구적으로 죽습니다. 6개월 후에는 이 기회가 영원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이 약속을 공개하세요. 적어두면 실제로 실행할 가능성이 40% 더 높아집니다. 이것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는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결코 짐이 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가족 중 5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즉시 공유하세요. 오늘 당장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건강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건강을 지키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박 박사의 레몬과 베리 조합을 언제 준비하기 시작할 것이며 하루 중 몇 시에 드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2. 생명을 바꾸는 당뇨 정보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독해 주시고 혈당 문제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